네, 두 번째 시간이네요. 두 번째 영상을 촬영하는 건데, 두 번째이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영상에 보일지 모르겠네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이랑 다르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선생님이 30분 내내 얼굴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보냈었죠. 첫 번째 영상을 찍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게 과연 효과적인 수업 방식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1시간 내내 선생님 얼굴 보면서 수업하면 그것도 조금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업 방식을 좀 달리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 얼굴을 안 볼 수는 없고 처음에 이렇게 오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 교과서를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책 교과서 다 갖고 있죠? 분명히 버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 영상에 교과서를 띄워놓고 같이 하나씩 짚어가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론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홈 트레이닝을 또 한다고 했었죠. 홈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또 생각을 해보니까 홈 트레이닝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유튜버가 분명히 있는데 굳이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운동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홈 트레이닝 유튜버를 섭외해서 그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서 운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영상과 이번 영상 비교해가지고 어떤 게 좋은 건지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다음 수업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고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운동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전문 홈트레이닝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하는 게 좋은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체력의 측정과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체력의 측정과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살펴보고 짚어가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력이란 환경에 적응하고 일상생활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체적 능력을 의미한다. 다 아는 내용이죠. 자, 한 번씩 읽어보시고 체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건강체력과 운동체력. 건강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체력을 건강체력이라고 하고 운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체력을 운동체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학생 건강체력평가에서 측정하는 운동의 종목 체력 요소들은 아무래도 건강체력 쪽이겠죠. 심폐지구력,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 신체 구성을 평가하고 여기 운동체력에서 순발력까지 학생 건강체력평가에서 필수 평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그냥 살펴볼게요. 자, 심폐지구력. 신체가 산소를 이용하여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는 능력. 근력 및 근지구력. 오랫동안 힘을 낼 수 있는 능력. 유연성. 관절의 최대 범위로 늘리거나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신체 구성.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의 비율. 자, 순발력은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 이따가 한번 다 살펴본 뒤에 심폐지구력과 순발력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심폐지구력과 순발력은 반대에 되는 개념이에요. 약간 대적하는 그래서 비교하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체력 요소들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히 짚어만 가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발력은 순간적인 힘의 능력을 측정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50m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뛰기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50m 달리기를 통해서 순발력을 측정하겠다 알고 있고요. 심폐지구력은 왕복 오래 달리기와 오래 달리기 걷기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 외에 스텝박스 요걸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데, 자, 요거 두 개는 다 알죠? 자, 스텝박스는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은 사람이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걸 반복해가지고 심박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박수에 따라서 내 심폐지구력이 어떤가 그걸 측정하는 거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왕복 오래 달리기를 통해서 심폐지구를 평가했죠. 체육관에서 신호음에 맞춰가지고 왔다 갔다 반복해가지고 자신이 그만 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한 다음에 멈추는 거죠. 오래 달리기 걷기는 1600m. 여기 나와 있네. 스텝 검사. 스텝 검사는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신호음에 맞춰 스텝 상자에 오르고 내리는 것을 반복한 후 심박수를 측정하는 거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한번 유튜브에서 스텝 검사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네, 심박수 측정하는 건데. 다음으로 유연성은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측정한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무릎 측정할 때 무릎이 들리면 안 돼. 대부분 많이 욕심 부려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무릎이 들리고 여기 더 뻗어나가고 이런 식으로 측정하더라고. 요번에 측정할 때 잘 볼 겁니다. 다음으로 종합 유연성 검사. 이거 한 번씩 해보도록 할까요? 자, 어깨, 몸통, 옆구리, 하체 요거를 요 자세가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모두 일어서 가지고 자, 먼저 어깨 이런 자세를 한번 취해 주세요. 양발을 일단 어깨 너비로 벌리고 자, 손을 위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잡아지는지 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체크를 합니다. 오른쪽 왼쪽 둘 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성공. 다음 몸통 자 11자로 한 다음에 자 여기 요쪽이랑 이쪽에 어떤 물건을 놔요. 꼭 숫자 카드 안 줘도 돼. 뭐 하나 놓은 다음에 돌아봐 가지고 이 물건들이 보이는지 평가를 합니다. 자, 선생님 물론 성공. 다음 옆구리 자, 오른손을 들어 머리에 놓고 왼쪽 상체는 왼쪽 기울여서 여기 바닥 오금부에 닿는지 여기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성공. 오른쪽 왼쪽 둘 다 하세요. 하체 자, 앉아가지고 팔을 다리에 3초 정도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물론 성공. 자, 다 성공했으면 1등급이겠죠. 자, 유연성 검사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 집에서 한 번씩 꼭 해보세요. 다음으로 신체 구성. 신체 구성은 여러 가지로 검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체질량 지수를 통해서 측정할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인바디 검사인데 이거는 보건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손을 이렇게 손잡이에 내고 전기가 통해가지고 온몸에 자, 그 몸에 뭐 근육량, 뼈의 무게, 지방의 무게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건데 이걸 통해 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체질량 지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와 키를 통해서 구할 수 있고요. 다 같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선생님은 몸무게가 80kg. 자, 키의 제곱이랬죠. 1.87의 제곱이에요. 자, 계산해 보면 1.87 곱하기 1.87은 3.49네. 3.49. 자, 80 나누기 3.49. 80 나누기 3.49는 22.92.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게 체질량 지수가 22점이면 아마 정상일 거예요. 정상. 이따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악력. 자, 우리 악력계 다 이용해봤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바른 자세를 통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을 꽉 준다고 해가지고 요거 힘 주면서 이게 팔 굽어지면서 이게 위로 올라오잖아. 이게 이렇게 무슨 자세인지 알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차렷 자세에서 힘을 줘야 된다. 선생님 무조건 1등급 나오고. 다음으로 근지구력. 근력 및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거라서 우리는 근력, 악력을 측정할 거고, 근지구력 측정 방법은 팔굽혀펴기와 윗몸 말아 올리기, 윗몸 일으키기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죠. 요걸 통해서 측정할 거예요. 이렇게 봉에 대고 집에서 팔굽혀펴기 운동 꾸준히 해주세요. 여러분들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느라 근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팔굽혀펴기가 대흉근이라고 하죠. 여기 가슴의 근육과 삼두근, 팔의 근육을 키워줌으로써 여러분들 근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반복하지 못할 때까지 측정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5가지를 측정해가지고 1에서 5등급 체력 평가를 매길 거예요. 그 중에서 4에서 5등급은 저체력으로 저체력이라고 평가해가지고 건강체력평가, 건강체력교실, 경강체력교실을 2학기 때 운영할 건데 여기에 참가를 해야 돼요. 방과 후 스포츠클럽, 농구반에서 건강체력교실을 함께 병행해서 할 겁니다. 체력 운동도 하면서 농구 수업을 하면서 같이 체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자, 체력 요소별 평가 기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등급이 몇인지 아마 관심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악력검사 중3 기준 48.5 이상 나와야 돼요. 자, 1등급이 이렇게 구간이 있죠? 48.5랑 50. 같은 1등급인데 점수가 달라요. 뭐 48.5가 16점이면 50이 나오면 요거는 20점이다. 이렇게. 근데 16점과 20점, 16점과, 그러니까 48.5와 50은 같은 1등급. 근데 1등급에서도 점수가 있다. 우리 수행평가에서도 같은 A지만은 90점 A가 있고 100점 A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예요. 왕복 오래 달리기 할 건데 우리는 요거 68개 이상 해야 된다. 만점 받으려면 79개를 해야 된다. 유연성은 10cm 이상이면 1등급인데 마찬가지로 만점 받으려면 25cm가 나와야 된다. 50m 달리기는 7초까지가 1등급. 우리는 50m 1등급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몇 명 제외하고. 자, 이거 한번 다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세요. 중3 기준으로 했을 때 선생님은 정상이었어. 이렇게. 아마 한 25까지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고도 비만이 나오는 친구들은 좀 많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체력은 건강체력과 운동체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우리 학생 건강체력 평가에서는 심폐지구력, 순발력,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 신체 구성 이렇게 5가지를 평가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폐지구력과 순발력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좀 반대의 운동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심폐지구력은 지근, 근육이 달라요. 순발력은 속근. 근육에는 종류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지근과 속근이 있는데 지근은 느린 근육, 속근은 빠른 근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아까 얘기했지만 순발력은 뭐 50m, 요거는
왕복 오래 달리기 이런 거라고 했죠. 이 차이점은 빠르지만 짧다, 느리지만 오래 길게,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근육의 크기도 달라요. 요 지그는 근육의 크기, 그 근섬유라 그래요. 근육이 그 조각조각 난 게 작고, 요 근육이 큼직큼직, 근섬유가 크다. 그리고 요거는 힘의 크기가 작고, 마찬가지로 힘의 크기가, 근섬유의 크기가 작으니까 힘의 크기도 작고, 요거는 힘의 크기가 크다. 그리고 요거는 피로도가 낮아요. 대신에 이거는 피로도가 높다. 그 말인 즉슨 피로가 낮으니까 오랫동안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피로도가 높으니까 오랫동안 운동을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요거는 심폐지구력은 산소의 활용도가 높다. 요거는 무산소. 산소를 활용해서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체내에 쌓여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그 에너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ATP라는 물질이 있고, 글리코겐, 탄수화물, 이런 에너지를 통해서 힘을 내는 거라서 체내에 쌓여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 산소가 지방을 태워요. 그 지방. 그래서 그 지방을 태워서 그게 에너지로 발휘되는 건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가지고 큰 힘을 내기 어렵고 빠르게 힘을 내기 어렵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힘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까지만 볼게요. 심폐지구력이 좋은 사람들의 운동선수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마라톤 선수. 순발력이 좋은 선수들은 100m 같은 단거리 선수들. 이 선수들의 차이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마라톤 선수들의 몸매는 어때요? 호리호리하죠. 그리고 100m 선수들은 우락부락하고 근육질이야. 속근이 많은 선수들은 근육을 키우기가 좀 더 쉬워요. 반면에 지근이 많고 속근이 없는 친구들은 근육을 키우기가 어려워. 근육 운동을 해도 우락부락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마라톤 선수처럼 이렇게 마른 근육 형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지근과 속근의 분포도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결정된다고 해요. 어느 정도 노력을 통해서 순발력, 속근을 키울 수 있고 지근을 키울 수는 있지만 선천적인 게 커가지고 이거는 좀 한계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라톤을 잘하는 선수가 갑자기 트레이닝을 통해서 100m를 선수가 된다. 잘해봤자 그 한계, 최고 수준까지는 가기 어렵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잘 가나요? 선생님은 속근보다는 지근이 많아요. 그래서 순발력이 좀 낮고 대신에 심폐지구력이 좋아가지고 오래 달리기를 잘하는 편이에요. 군대에 가서도 오래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포상 휴가를 받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자신이 알 거예요. 나는 참을성이 좋다? 오래 버틸 수 있다. 지근이 분포도가 높고 속근이 작고, 나는 힘이 세다. 하지만 오래는 못한다. 그런 친구들은 속근의 비율이 높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이해가 잘 갔나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홈트레이닝을 실시할 건데, 홈트레이닝은 여러분들
그냥 영상을 시청하기만 하지 말고 꼭 따라서 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등교 계약을 하면은 학생 건강 체력 평가를 할 거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팔굽혀펴기는 근력 및 근지구력을 키울 수 있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유연성을 키웁니다. 그리고 줄넘기나 뜀뛰기, 밖에 러닝 같은 걸 해서 심폐지구력을 키우도록 하고요. 식단 조절을 통해서 체중도 조절할 수 있겠죠. 충분히 집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꾸준히 운동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